뭐야, 왜 이렇게 많이 써?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아, 나 요즘 살 빼야 되는데 먹는 것만 보면 환장한다니까. 무슨 진짜 걸신... 헉! 진짜 걸신 들렸나? 빌어먹는 귀신. 먹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 개걸스럽게 먹을 때 걸신 들렸단 말을 자주 써. 아, 솔직히 이만여 나 걸신 들린 거 맞는 거 같아. 혹시 이 걸신 어떻게 내쫓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그런데 지금부터 말할 이 집도 걸신 때문에 꽤나 걱정스러운 집이야. 오늘의 전설 얘기해줄게. 옛날에 한 양반댁에 골칫거리 장남 만수가 있었어. 그는 멀쩡한 사지 놔두고 일도 하기 싫고 공부는 더욱더 하기 싫었으며 성격도 괴팍해. 첫 번째 마누라가 시집 온 지 1년 만에 도망을 갔어. 사실 그때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던 시대잖아. 그런데 성격이 오죽이나 별로였으면 아내가 도망을 갔을까 싶은데 남 잘 되는 꼴 절대 못 보고 조금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들이대면서 하인들에게도 하도 못 살게 구니 툭하면 뒤에서 욕하기 바빴는데 그런 그에게 아리따운 두 번째 부인이 시집을 오게 돼. 사실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 두 번째 부인은 원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왜냐? 책임져야 할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기 때문이야. 막내 동생을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이 충격으로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 대신 애들 뒷바라지를 해야 했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만수가 그곳을 지나다 우연히 이 큰딸을 보게 됐어. 글쎄 참하고 야무지게 생긴 게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물어물어 그 집 사정을 알아봤더니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아이들은 하루 걸러 하루씩 끼니도 걸은 채 찬물로 허기를 달래야만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던 거지. 이 사정을 알곤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 나 걔 맘에 들어. 섹시로 만들어줘. 어머니는 큰아들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는 분이었는데 왜 옛날엔 장남, 장손을 최고로 쳤잖아? 그래서 사실 마음에 차지도 않는 집안이었지만 장남이 원한다고 하니 쌀 한 가마니를 주고 이 큰딸을 사오게 된 거야. 여기서 참 나쁜 게 이 쌀 한 가마니에 큰딸을 파는 그 친정 아빠는 또 뭐니?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이지만 딸이 쌀 한 가마니의 가치는 아니잖아. 어쨌든 자신이 없으면 어찌 지낼지 뻔히 보이는 동생들 뒤로하고 이 양반댁으로 시집을 왔어. 그리곤 똑똑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슨 집안 몸종들보다도 더 하대했어.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밤에 몰래 남편이 잠든 시간을 틈타 친정에 가봤어. 다행히 그리 먼 곳은 아니어서 새벽 이슬 맞으면서 가봤는데 역시나 아이들은 하도 굶어서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서 힘없이 누워만 있는 거야. 얘들아, 아버지는 어디 계셔? 몰라 언니. 언니 시집 가면 가지고 온 쌀 한 가마니 다시 팔아서 그 생긴 돈으로 매일 술만 드셔. 배고프고 집엔 안 들어오시는 날도 진짜 많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든 큰딸은 남편이 깨기 전에 시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음 날 하루 종일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잠이 들자 몰래 부엌으로 가선 저녁에 먹다 남은 밥을 바가지에 담았어. 이 집엔 먹을 게 넘쳐났거든. 볶가는 각종 곡식과 채소들로 넘쳐났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욕심이 많고 옹졸한 사람인 나머지 베풀 줄을 몰랐어. 그리고 밤이슬을 맞으며 친정에 가서 동생들에게 한 끼나마 배부르게 먹이곤 또 얼른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왜 이리 곡간이 하루가 다르게 비나 했더니만 내 인연! 네가 친정에 내 곡식을 빼돌린 것이냐? 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전 곡간에 어떻게 들어가는 줄도 몰라요. 엄마, 쟤 거짓말하는 거다?
내가 어제 훔쳐가는 거 똑똑히 봤는데 뭐 이런 시기가 다 있어? 아 세상에 이거 남편 맞아? 어머니 전 억울해요.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그럼 네 남편이 하는 말은 뭐더냐? 동생들이 하도 굶어서 그러다 쓰러질 것 같아 어제 남은 찬밥 조금 가져다 줬을 뿐이에요. 맹세코 단 한 번 그랬어요. 뭐시라? 이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어디 감히 시댁의 밥을 훔쳐서 친정에 가져다 주는 것이냐? 여봐라! 지금부터 이년의 입으로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라. 만에 하나 이년에게 먹을 걸 주다 걸렸을 시엔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줄 알아라. 아니 아무리 시자 붙은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도 자식 아니야? 어떻게 굶기라는 말을 하지? 그런데 정말 이 며느리는 그 시각부터 물 한 모금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어. 하인들도 그 집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쉽게 먹을 걸 주지 못했어. 그렇게 사흘이 지났는데 뭐? 사흘? 나는 뭐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발발발 떨리고 신경질이 곤두서가지고 살지를 못하겠던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이 며느리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 배가 고프면 우물에 가서 물을 벌컥벌컥 떠마시면서 간신히 버텼어. 이때 남편은 뭘 했느냐? 아내 놀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지.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아내 앞에서 먹질 않나. 일을 하다가 물이라도 마실라 치면 그 물그릇을 발로 뻥 차서 엎어지게 만드는 등 정말 세상에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는데 며느리는 참고 또 참았어. 그렇게 열흘이 되던 날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던 며느리는 동네 감자밭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땅을 파서 생감자를 입에 왕 넣었어. 그런데 갑자기 감자를 한 입 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는데 눈도 못 감은 채 말 그대로 굶어 죽은 거야. 이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급히 달려와서 아유 재수없게 죽긴 왜 죽어? 뭘 잘했다고? 엄마 우리가 좀 심했나? 심하긴 뭘? 누가 감히 내 곡식에 손을 대래?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죽자 갑자기 밀려오는 죄책감에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 사실 엄마 곡식에 손을 댄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었거든. 기생집에 가서 놀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곡식을 몰래 팔아다가 돈을 만들어 썼던 거였어. 그리고 그게 걸릴 게 무서워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지.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굶어 죽자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온 거야. 아니 그래도 재산이 넘쳐나는 양반집 며느리가 죽었는데 제사상이라도 차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아까운 나머지 밥 한 그릇, 물 한 대접도 차려서 올려주지 않았어.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 며느리는 얼마나 많은 한을 안고 죽었을까. 그래서인지 그날부터 이 집안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남편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갑자기 그 여자가 죽은 아내 얼굴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만 가위에 눌리다가 눈을 뜨면 천장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며느리 얼굴이 떡하니 보이는 거지. 사실 뭔가 이상하다 느끼긴 했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진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이 집안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야. 그래서 쉽게 지나지 못하고 대문을 두드리다가 마침 집 밖에 나가던 남편과 딱 마주쳤어. 스님 무슨 일입니까요? 일에게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부디 푸짐한 제사상과 함께 천도제를 지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무슨 이런 땡중이 그런 사람 없수. 어서 가슈. 그렇게 억지로 스님을 내쫓다시피 한 남편은 또 마음 한켠이 찝찝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그대로 말을 전했지. 하지만 엄마는 무슨 그런 도둑년을 위해 상을 차리고 천도제를 지내. 그럴 돈이 어딨다구. 신경 쓰지 말거라 만수야. 그나저나 우리 만수 새장가를 가야 후손을 볼 텐데 이번엔 어떤 며느리를 데려오지? 아유 어머니 그 사람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사실 제가 받은 처자가 있긴 한데. 그래?
어떤 투자인지 알려주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보고 올 것이다. 근데 오늘따라 시장통에 파는 국밥이 먹고 싶구나. 얼른 가서 사올 수 있겠느냐? 엄마, 당연한 말씀을. 내가 직접 가서 사올게요. 고구마 100만 개. 왜 이렇게 못됐어? 그런데 좀 이상하다? 엄마는 왜 갑자기 국밥이 먹고 싶은 거고, 또 하인을 시키면 되지 만수는 왜 직접 자기가 사온다는 거야? 어쨌든 만수가 시장통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서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 집에 오려면 산길을 좀 지나야 했는데 사실 평소엔 그 길이 뭔가 음산해서 잘 안 다녔거든?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드실 국밥이 식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에 그냥 그 길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밥 좀 주시오. 그 국밥 한 그릇 좀 주시오. 배가 너무 고파요.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야. 귀신들의 소리란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만수는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서 집으로 갔는데 그 국밥을 따라갔던 귀신들이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뒤를 따른 건 굶어 죽은 그 집 며느리의 영혼이었어. 그날 저녁부터 어머니는 그 국밥을 먹는 것을 시작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자꾸 고프다며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거야. 밥 줘! 밥을 가지고 와!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야, 이것들이 날 굶기네. 아들 만수는 하인들을 시켜 밥상을 계속 차리게 했는데도 엄마는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난리 법석이었어. 말 그대로 걸신이 들린 거지. 엄마는 무섭게 음식을 먹어치우고 있었어. 하지만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얼굴은 쾌행하니 산송장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아들은 내쫓다시피 했던 그 스님을 모시고 왔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스님은 딱 알아차린 거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건 아셨습니까? 천도제요? 네. 지금 이 집안에는 굶어 죽은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어머니가 먹어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에 굶어 죽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모두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만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번째 아내가 굶어 죽었다는 것을 고백했어. 나무 관세음보살, 그분의 한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님 앞에 며느리의 영혼이 나타난 거야. 아무리 한이 깊었다고 하나 한때는 네 지압이었고 시어머니였다.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려도 되는 것이냐? 스님, 전 큰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제 동생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십시오. 배고픔을 참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승에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사실 그 착하디 착한 며느리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야. 물론 자신을 굶어 죽게는 했으니 원한이 아주 깊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자신이 시집을 오고 죽는 바람에 굶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있는 4명의 동생들이 불쌍해 그렇게 부천을 맴돌았던 거지.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남편에게 말했어. 부디 죽은 전 부인의 친정 가족들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때 살붙이고 살았던 정을 생각해 아내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십시오. 그러면 이 집안의 우환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남편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쌀가마니를 처갓집에 가져다 줬어. 그리고 산의 진미로 푸짐하게 차린 제사상과 함께 유명한 무당 데려와서 정성껏 천도제를 지냈어.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루아침에 싹 나았고 남편은 그날부터 다른 여자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와 처갓집 동생들만 정성껏 보살피면서 살았다고 해. 사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남편 만수가 진작에 아내에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그리고 동생들 생각에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이 큰딸도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 잘 챙기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베풀면서 살자. 알겠지?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